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클립RT라는 연구인데, 이번에 2025년에 RSS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연구는 서울대학교와 투머로우 로보틱스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강기천이라는 분이시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포닥 과정에 장명탁 교수님 랩실에서 포닥 과정에 있으신 분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로보틱스에서 쓰인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아니면 오타가 났는데 인바디드 리즈닝, 그리고 비전 랭귀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로보틱 트랜스포머이다 보니까 결국 인텔리전트 로봇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 그냥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랑 상호작용할 일도 생길 텐데, 그렇게 어떤 로봇이 자연어 지시를 이해를 하고 다양한 어떤 실제 로봇 환경에서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인텔리전트 로봇을 만드는 것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내추럴 랭귀지랑, 그리고 로봇이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그 비주어 모터랑은 이제 간극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채우는 게 이 관련 연구들의 주요 어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랭귀지에 컨디션된 그런 폴리시를 학습을 시키는데 엄청 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그걸로 모방 학습을 통해서 그 폴리시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RT1, RT2, 오픈VLA나 파이제로 이런 게 다 유명한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인데, 이런 연구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방대한 로봇 데이터셋은 이 오픈X 인바디먼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이 등장하면서 이 분야가 되게 많이 커졌는데, 근데 최신 모델들도 결국에는 새로운 태스크에 정말 그냥 갖다 놓으면 잘하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태스크는 당연히 더 못하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그냥 학습했던 동일한 태스크를 시켜도 환경이 달라지면 못하고,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어떤 폴리시나 그런 모델의 능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데이터셋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로봇 데모 데이터를 모으는 게 결국엔 그 방식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로봇 데모 데이터를 모을 때 그냥 로봇을 제어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할 뿐더러,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알로하라고 하는 연구인데, 거기서는 이러한 매니플레이터 뒤에 사람이 텔레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따로 장치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좀 거추장스럽고 힘드니까 좀 간략화해서 그냥 그리퍼만 따로 떼어놔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최신 연구 중에 이제 그냥 VR 기기 써가지고 이제 로봇 데모 데이터 모으는 건데, 이것도 이런 좀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어떤 비전문가가 그런 로봇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그런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써 텔레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셋을 좀 스토캐스틱 트래젝토리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증강 기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데이터셋을 통해서 클립RT라고 하는 새로 제안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이제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델을 설계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모델이 이제 클립R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클립에서 영향을 받고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클립을 알면 사실 모델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고 그냥 바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클립이란 게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클립은 사실 기존에 어떤 이미지 분류 모델이 있었을 텐데, 그 이미지 분류 모델들은 그냥 특정 카테고리, 그러니까 클래스 같은 것들을 이미지에다가 레이블링을 시켜놓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카테고리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그게 적용이 너무 어려운 거죠. 또 그 카테고리 레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또 학습을 시켜야 됐으니까. 그래서 클립은 그때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를 설명하는 어떤 텍스트라도 해가지고 그런 페어를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컨셉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의 학습 방식으로는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식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인코더에 통과를 시키면 각각 이렇게 이미지마다 텍스트마다 인베딩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이어고널 항의 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서로 포지티브 페어라고 해서 서로 원래 애초에 페어였던 이미지와 텍스트의 쌍이고, 그래서 이 인베딩 간에 그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 다이아고널 텀에 있는 원래 페어였던 이미지와 텍스트 쌍의 유사도는 높게 해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텀들은 유사도를 낮게 해줘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매칭해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랑 텍스트가 의미적으로 같으면 이 인베딩 공간에서 서로 가깝게 만들어주고, 서로 의미가 다르다 하면 멀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 인코더가 그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때 좀 랭귀지에 얼라인된 그런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표현을 했고, 그것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모델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학습된 인코더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이미지 인베딩을 출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이제 문장으로 바꿔서 텍스트 인코더에 각각의 통과시켜서 텍스트 인베딩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들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카테고리로 그냥 제로샷으로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립RT 구조를 보면 사실 클립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학습을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리고 클립은 이미지랑 그리고 텍스트랑 얼라인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클립RT는 어떤 것끼리 얼라인을 시키려고 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과 랭귀지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거를 얼라인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스테이트에서의 로봇의 상태를 알려주는 옵저베이션이 담긴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이 컨텍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될지를 랭귀지로 표현된 슈퍼비전으로 매칭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사이를 얼라인 시키는 건데, 이걸 얼라인 시키게 되면은 내가 로봇이 그 해당 옵저베이션에서 이러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랭귀지 측면에서 얼라인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로스 하나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고, 뭐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미니마이징 하는 클립의 로스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이렇게 학습된 클립 R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로봇이 이렇게 초기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이미 그때의 옵저베이션이 담긴 이미지와 그리고 그때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지 인스트럭션이 서로 컨캣돼서 컨텍스트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션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총 58가지 정도의 모션 프리미티브를 사전에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끼리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모션 프리미티브가 뭔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move left by 10cm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가장 높다라고 나오면은, 이게 또 이 모션 프리미티브와 그때의 엔드 이펙터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도 룩업 테이블로 다 사전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션 프리미티브가 가장 유사도가 높으니까 그걸 룩업 테이블에서 엔드 이펙터 액션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스테이트가 되면 또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모션 프리미티브를 찾고 또 그걸 룩업 테이블에서 액션 찾아서 수행하고, 그걸 이제 그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이제 이 클로즈드 루프 로봇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립 RT라는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그 데이터셋을 모은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셋을 모을 때 랭귀지를 가지고 텔레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있고, 로봇이 딱 처음 있으면은 그때 그 사용자가 그 로봇에게 그 상황에서 어떠한 태스크를 시킬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초기 언어 지시문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도그푸드를 보울에 붓고 싶다라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맨 처음에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 스테이트에서 저 인스트럭션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로봇이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를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처음 스테이트에서는 왼쪽으로 많이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은 로봇 행동으로 치환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move left a lot이라고 하는 그 사용자의 어떤 슈퍼비전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LLM을 통해서 엔드 이펙터의 포즈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어떤 규칙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출력 예시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출력 예시들처럼 이러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출력하면 된다라는 식의 입력 그 예시처럼 이렇게 move left a lot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엔드 이펙터 포즈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대로 다시 액션을 수행하고 또 다음 스테이트가 됐을 때 똑같이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퍼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라 라고 하면은 또 그거에 맞는 엔드 이펙터 동작으로 LLM을 통해서 번역해서 액션을 수행하는 식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랭귀지를 통해서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랭귀지와 해당 스테이트에서의 랭귀지와 스테이트 그리고 인스트럭션, 이렇게 세 가지 쌍이 이제 데이터셋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셋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그 트래젝토리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경로 자체를 다양화하는 건데, 어떻게 다양화를 하냐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트래젝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웨이포인트를 하나를 정해요. 근데 이 웨이포인트를 정하는 방식은 룰로 정해져 있는 건데, 각 축에 누적 이동량의 변화가 생기면은 웨이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스테이트에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Y축이 이쪽이고 X축이 이쪽이라고 가정하면 Y축만 봤을 때 지금 이 스테이트에서 그 어떤 스테이트에서도 계속 누적 이동량이 증가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에서 X축으로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원래는 플러스 5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3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이동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지점이 이제 웨이포인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웨이포인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포인트 간에 그러면 이 웨이포인트 그 트래젝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샘플해서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리커버리라고 하는 추가적인 스텝이 들어가는데, 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된 트래젝토리에서 여러 스테이트들이 또 생겼을 텐데, 그 모든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또 일부 스테이트에서 그 스테이트의 데비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에서 다시 원래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리커버리 액션을 트래젝토리에 추가하는 게 이제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모으게 되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리커버리 하는 거를 리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데이터셋으로 이제 모델 학습을 시켰고, 이제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로봇은 UR5라고 하는 6DOF 로봇을 사용을 했고, 얘는 그리퍼가 없어서 그리퍼를 따로 로보티크 그리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로봇 하드웨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르 키넥트 DK라고 하는 카메라를 썼고, 레프트 숄더 포지션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태스크가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카메라 세팅은 이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드릴 건데요. 커먼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본 태스크예요. 근데 이게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클립 RT를 학습을 시킬 때 그냥 그 데이터셋 만든 걸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로 먼저 프리트레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립 RT에서 제안한 파이프라인으로 생성된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이 평가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노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실험에서 나오는 베이스라인들인데, 클립 RT는 그냥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고, 오픈 VLA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기존에 있던 VLA 모델이고요. 그 클립 RT랑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립 RT 액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랭귀지랑 매칭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로우한 액션 데이터로 매칭을 시켜서 학습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어그멘테이션 안 시키고 그냥 랭귀지로 수집한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거고, 얘는 그냥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로만 학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인데, 일단 살펴봐야 할 게 총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립 RT가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그 자연어랑 매칭을 시킨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건지,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파이프라인으로 만든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키는 게 또 얼마큼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요. 먼저 클립 RT 자체의 성능을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클립 RT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좀 성능의 편차를 봤을 때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회색 모델 같은 경우가 오픈 VLA라고 기존의 VLA 중에서는 좋은 모델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립 RT 액션, 이 분홍색과 비교를 하면은 랭귀지랑 매칭을 시켜서 학습시키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 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안 한 모델이 이 30%에 해당하는 이 살짝 초록색 모델인데, 어그멘테이션 안 된 데이터셋으로 하게 되면은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8%가 찍힌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로 프리트레인만 한 모델인데,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로만 프리트레인을 하면은 성능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조금
결국엔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자신들이 모은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8%라는 성능을 봤을 때 어떻게 이 프리트레인이 잘 됐는지 같은 것들을 평가를 했을까 같은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먼 태스크였다고 하면 이건 노벨 태스크예요. 그래서 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클립RT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커먼 태스크와 비교했을 때 거의 성능 하락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픈 VLA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거의 30%까지 성능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좀 클립RT가 노벨 태스크에서도 되게 일반화 성능이 더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 성능이 강력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싱글 태스크로만 학습을 했을 때랑 멀티 태스크로 학습을 했을 때를 비교를 했는데, 멀티 태스크로 학습을 했을 때에 얻는 이점이 오픈 VLA보다 클립RT가 훨씬 더 커요. 얘는 3.3%대 11.1%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 결국에는 그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그 태스크 안에서 굉장히 공유되는 그런 액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다양한 로봇 태스크 전반에 걸쳐서 어떤 공유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그게 다양한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 증가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일반화 성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퓨샷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에 대한 그래프인데, 일단 그 에버리지만 보게 되면은 클립RT 같은 경우에는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을 때도 오픈 VLA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티즈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이게 랭귀지로 페어링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고, 이건 액션을 페어링해서 학습시킨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각각의 액션이 잘 그룹핑이 되는지를 봤을 때 랭귀지로 학습을 한 게 더 그룹핑이 잘 되는 것으로 보아서 랭귀지로 학습을 한 게 클립이 프리트레인이 랭귀지로 되어 있기도 하다 보니까 유사한 액션들끼리 좀 인베딩이 잘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실험인데, 이제 이 클립RT의 상호작용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상호작용하는 걸 평가한 건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플레이 위스 더 카랑 하이드 더 푸가 되게 어려운 태스크래요. 그래서 되게 실패하는 경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각각 2회씩 사람이 개입을 했을 때, 그냥 랭귀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왼쪽으로 갔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 횟수를 의미하는데, 2회, 4회씩 이렇게 개입을 했을 때 적은 어떤 사람의 코렉션만으로도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랑 되게 상호작용하면서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고차원의 어떤 리즈닝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지사를 어스틴에 2003년에 세운 회사가 어디냐, 살짝 이런 식의 그 랭귀지 인스트럭션인데, 이게 기존의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랭귀지 인스트럭션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GPT랑 클립RT에 넣어서 GPT의 스코어를 클립RT가 반영해서 이제 그 모션 프리미티브를 고를 수 있도록 했는데, 클립R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옳은 액션인데 되게 다른 더 높은 액션들도 있죠. 근데 이제 GPT의 스코어가 개입이 되면은 이제 좀 더 고수준의 어떤 지능이나 아니면 좀 상식 같은 것들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어떤 실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총 4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클립RT가 지심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 파란 주사위 주우라고 했는데
파란 주사위 가리키라고 했는데 뭐 빨간 주사위를 가리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예 지침을 이해 못하는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냥 2D 이미지 데이터만 들어가다 보니까 좀 Z축이나 그런 3D 스페셜한 리즈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잘 수행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시점에서만 이미지를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어클루전 생겨버리면 이것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ST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냥 살짝 룰 베이스의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궤적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모든 궤적을 다 다양하게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실패 상태에서 복구하는 시나리오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얼로 했으면 이제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베로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 벤치마크에서도 실험을 진행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제 이 클립 RT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리베로 벤치마크에 맞게 이제 좀 변형을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을 봤을 때 이제 오픈 VLA보다 성능이 사실 막 그러니까 성능이 제일 뛰어나다는 아닌데 비슷하면서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이피션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그걸로 인해서 지원되는 속도도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6배 정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비전문가도 그냥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파이프라인을 제공했다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도 새로운 그 로봇 트랜스포머도 제안을 했다는 것도 컨트리뷰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가장 기존에 많이 언급되는 오픈 VLA 대비해서도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파라미터 수는 또 적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험에서 봤듯이 사람이랑 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대규모 프리트레인 모델이랑도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좋은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좀 비전문가가 주는 랭귀지 슈퍼비전이 어떤 수치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데이터의 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순간순간마다의 랭귀지 슈퍼비전과 매칭이 되다 보니까 템포럴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고려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 호라이즌 태스크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